저는 오늘 경제학 소개를 맡게 된 신문경입니다. 세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경제학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커리큘럼에 관해서, 마지막으로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난 후에 진로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저기 운동화 보이죠? 저게 나이키 조던 운동화인데 남자분들도 굉장히 사고 싶은 운동화가 있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산 적이 있고, 여자분들도 화장품 이거 꼭 사고 싶었는데 빨리 품절돼가지고 못 사거나, 또는 나 돈이 없어서 정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못 산 적이 많죠. 저기 아래는 뉴스에서 나온 장면인데 누구 나이키 매장에서 신제품 한 상품이 나왔는데 청소년들이 사고 싶어가지고 막 유리 깨고 소문을 들었다고 해요. 그처럼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현실 세계에서 물건은 부족하고 또는 돈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전제로 자원의 희소성을 두고 있는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기회비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 짬뽕이랑 짜장면은 항상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짬뽕을 먹고 싶은 사람. 짬짜면. 안 돼.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저요. 그렇죠.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을 못 먹게 되죠. 근데 왜 짬뽕을 선택했어요? 내가 짬뽕을 먹으면 뭔가 짜장면을 먹었을 때보다, 그쵸, 국물이라는 내가 더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고 더 행복감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짬뽕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시험 기간에 친구들이랑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 가서 주거나 공부만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했을 때 나는 삶의 즐거움을 잃었어, 삶의 낙을 잃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노는 것을 선택했으면은 내가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구매 활동이나 모든 결정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서 얻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반대편에 잃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은 선택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포기한 대가를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학은 부족한 자원 속에서 우리가 어떤 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만족도를 극대화시켜주고 대가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지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경제학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학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경제학에서는 제일 기초적으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배우고, 다음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수학을 이용해서 많은 경제학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 두 가지 미시와 거시를 기초로 파생되어가는 세부 강의를 많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워요. 일단 미시경제학을 살펴보면 흔히들 미시경제학은 나무를 살펴보듯이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관찰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가계, 기업, 정부와 같이 개별 경제의 행동 원리랑 이 세 가지가 만나서 활동하는 시장에 관해서 공부를 해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듯이 어떤 상품의 수요랑 공급, 또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가게와 기업과 정부의 상호작용 하에서 결정되는지 공부를 해요. 이렇게 순환 과정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기업한테 노동력을 제공하면은 기업은 우리한테 임금을 주죠. 그럼 우리는 그 임금을 가지고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사면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형성할 수 있어요. 또는 미시경제학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물건의 생산량과 소비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를 하는 학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요즘 되게 핫한 대세는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우리는 한정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로 자원의 희소적인 예산 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때 비교를 하죠. 아이폰을 샀을 때의 만족도와 노트3를 샀을 때의 만족도. 그러면 가게는 소비자라고 해서 수요를 하는 측면이고, 이러한 가게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목표는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단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아요?
아이폰. 그죠? 쓰리. 아니 아이폰. 요즘 대세는 아이폰이니까 저는 아이폰. 가면 북한이 예를 들었어요. 일단 그러면 기업에서는 수요가 많은 아이폰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기업은 이제 아이폰을 공급하는 거죠. 그럼 기업들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아가지고 저기 노란색 부분이 이윤인데 잘못된 가격하고 잘못된 수량을 하면 이윤이 아니라 마이너스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잘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에 최대한 많은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고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렇게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적에서 어떤 가격과 어떤 수량이 만나야지 제일 좋은 균형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거시경제학은 앞에서 나무를 살펴봤다면 이번에 모든 나무의 집합체인 숲을 바라보듯이 전체를 관찰하는 학문이에요. 따라서 한 국가의 성장이나 경제의 안정성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 경제 전체의 흐름을 연구해요. 이 사진들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들인데요. 무슨 경상수지 흑자나 무슨 환율, 수출 이런 게 바로 한 국가를 보듯이 거시경제학에서 중점으로 보는 학문들인데요. GDP와 같은 국민소득 또는 한 나라의 실업률,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환율 등의 나라 전체의 경제 변수를 거시경제학에서는 공부를 해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흔히들 저희는 GDP를 나라간의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GDP는 앞에 미시에서 나왔던 개별 경제 주체들인 가계, 기업, 정부 거기다 해외 부문인 수출이랑 수입까지 합쳐져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에서 저기는 어디지? 15위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대학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줘서 저걸 끌어올려야 돼요. 열심히 해요. 네.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아이고 뒤로 어떻게 가요? 이전 앞에서 봤을 때 수출 수입 부문이 있었잖아요. 해외 부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라고 할 수 있죠? 물부족과 반동과 수영장 관계를 보면은 저희는 그렇죠 수출 주도 국가이죠. 따라서 저희 나라는 수출이 경제 성장에게 큰 요인임으로써 무슨 현대에서 자동차나 삼성 스마트폰, 반도체, 선박업 등등이 굉장히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처럼 환율에 따른 수출 변동이 거시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아래는 짧은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달러가 제일 기본적인 국제 통화이잖아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에서 봤을 때 더 싸지기 때문에 더 싸게 할 수 있어서 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해요. 이거는 국제 시장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면 국내 시장으로 왔을 때 수출이 증가하니까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더 기업들이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야 되면 그만큼 필요한 인력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이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작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앞에서 환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새는 아베노믹스라고 아베가 계속 돈을 막 풀어서 일본의 엔화가 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물건을 봤을 때 똑같은 물건인데 일본이 더 싸고 우리나라 게 더 해외에서 비싸면 똑같은 경쟁을 했을 때 우리나라 건 더 수출이 잘 안 되고 일본은 더 많이 수출이 되겠죠. 이것처럼 거시경제학에서는 한 나라의 주체에서 나라와 나라 간 또는 나라 자국의 요소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수학인데요. 이거는 보면 잘 모르겠죠. 머리 아프고. 근데 수학은 경제학에서는 수학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분석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문제를 조금 더 잘 분석할 수 있게 수학의 논리를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과정이 있어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나름 이게 좀 재밌는
저는 요새요 이게 이게 오른쪽으로 가서 뭐 수출량이 증가했구나 이거 분석했을 때 나랑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또는 경제 수학이나 뭐 미분 적분, 뭐 함수의 극대화 또는 경제 통계를 통해서 뭐 확률이나 뭐 표본을 뭐 가져와서 뭐 분석을 한다든지 수학을 이용해서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수학이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요즘에 말을 잘 들으면서 열심히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다음으로는 진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학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경제학을 배우면 이처럼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많이 키울 수 있는데 이 능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따뜻한 가슴까지 더해서 준비해가지고 많은 미래의 진로의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제가 크게 네 부분을 가져와 봤는데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고요.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님이 되거나 저기 한국개발연구원에 뭐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아니면 뭐 삼성기업이나 증권시장 같은 일반 기업이나 금융권에도 취직할 수 있고 나는 더 넓게 놀고 싶다, 큰 물에서 놀고 싶다 하면은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도 도전해볼 수 있답니다. 제 발표는 끝입니다.